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9번 문제 풀도록 하죠. 송민곡이 나왔네요. 송민곡. 제가 올해는 작년에는 고군가가 출제가 되었고 올해는 가사가 출제된다면 제가 4개를 찍었어요. 송민곡, 사미인곡, 누앙사, 규원가. 이 4개에서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그럼 가사 양 엄청 방대하지 않습니까? 가사가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이 4개는 특히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동별곡도 있지만 관동별곡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출제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송비인곡, 사미인곡, 누앙사, 규원가가 출제가 될 것이다. 출제가 됐네. 그죠? 자, 봅시다. 물론 여러분들 해설은 여러분들 우리 해설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답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송민곡이 뭐였죠? 사미인곡이 후속편이죠. 사미인곡은 또 뭐였나요? 자, 송광정철이 이제 자기가 낙향하여 정치가 너무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낙향해서 전남 창평에 낙향해가지고 자, 거기서 응거를 하게 됩니다. 자, 물화일체하고 자연친화적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임금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임금님 너무 보고 싶어요라는 글을 이제 가사 형태로 만든 게 바로 사미인곡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미인은 바로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자, 그러다가 내용이 너무 약한 거야. 마지막 끝에 자, 이렇게 끝나죠. 자, 뭡니까? 차라리 쉬어되어 범납이 되어 익묻은 향기로 님을 살짝 옮겨리라. 이런 말을 끝납니다. 저 뭐냐면 내가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 그 향 묻은 날개로 임금님을 살짝 묻히고 갈 거야.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딱 생각이 너무 약한 거야. 너무 약한데? 그래가지고 후속편을 씁니다. 바로 그 후속편이 바로 속미인곡이죠. 속편이라는 뜻입니다. 속미인곡인데 속미인곡은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감녀와 을료가 등장하죠. 감녀가 그럽니다. 야, 어쩐 일이고 이 밤늦은 시간에 어쩐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와 너 여이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하고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임금님을 매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임금이 나랑 헤어졌어. 가슴이 너무 아파. 임금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막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니까 그래서 임금님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니까 구름과 안개가 껴서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강으로 가가지고 강에서 배를 타고 임금님 곁에 가고 싶었는데 왜? 뱃사공이 없어. 또 안개까지 꼈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투벅투벅 걸어와서 집에 밤늦은 시간에 꿈을 꿨는데 또 님을 본 거야. 그래서 님에게 임금님 보고 싶어서요 하는 순간 오던던 개성, 즉 방정맞은 답소리가 꼽기하는 바람이 다 깨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허망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죽어서 뭐죠? 나는 죽어서 소낙비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낙비야? 너무 약해. 소낙비 아니라 나골. 참 죄송합니다. 나골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달빛이죠. 달빛이 되어서 임금님 곁을 항상 비추고 싶어 그러니까 무슨 달빛이야? 너무 약해. 소낙비나 되어서 세차게 내려서 임금님에게 어택 공격해. 그래서 임금에게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란 말이야 하고 끝나는 게 바로 송민곡이죠. 그래서 좀 더 강한 사랑의 어필인데 무슨 원망이 왜 나옵니까? 원망 틀렸죠. 2번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즉 감녀와 을려라는 2 여인을 통해 선녀를 통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게 송민곡, 사민곡이다 보니까 바로 애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 맞죠?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특정 시어를 반복했다. 특정 시어를 반복했다. 특정 시어 반복했다.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정 시어 반복도. 그리고 안빈낙도의 열망. 안빈낙도는 뭐죠? 비록 가난하지만 만족하며 살겠다는데 이게 무슨 가난에 만족하며 산다는 겁니까? 임금 보고 싶어요. 그 얘기인데 안빈낙도 없습니다. 4번 자연과 속세 대비. 자연과 속세 대비도 없고 그다음에 처지된 만족감 없습니다. 임금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여인의 목소리만 담겨 있어요. 아니죠? 정답은 2번. 자, 1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화자는 꿈에서 임가 제외했습니까? 그렇죠. 어디죠? 거기 보시면 좀 3분의 2 지점에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 반이나 늙었세라. 확인했죠? 다음에 밤에서 새벽 시간 이동이 있습니까? 있죠. 어디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시면 오전전 개성 잠은 어이 깨졌던 거. 잠을 깼다는 겁니다. 잠을 깼으니까 밤에 잠을 깼으니까 이제 새벽이 된 거겠죠? 그죠? 자, 다음에 3번 임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가 오늘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보세요. 님다이 소식 아무려나 알자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날 샜어. 내일쯤이면 소식 전해줄 사람 올까? 그랬으니까 3번도 맞죠. 4번 사공은 화자의 절박한 상을 도와줍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사고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죠? 자 어디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 읽어보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느냐? 사공이 없어. 빈배만 있어. 그래서 빈배와 자기는 같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객관적 상관물 내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외로운 상황을. 사공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았겠죠. 정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의 바람과 시적 기능이 가장 먼 것이에요. 자 바람 보세요. 바람. 우리가 그 부분 줄침 부분 한번 읽어보죠. 자 보시면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구름과 안개 때문에 자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안개는 뭐죠? 바로 간신배, 장애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마운틴 실패.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으로 가자 합니다. 강을 볼게요.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찌 보며 일월, 해, 달. 고전 문학을 읽을 때 해, 달, 별 고전 가사 읽을 때 가사에서 해, 달, 별은 거의 90%가 전부 다 임금이라고요. 1월의 임금이죠. 임금을 어찌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임금입니다. 다음에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겠느냐? 차라리 물가에가 100길이나 보자 합니다. 자 이제 물가로 갔습니다. 이제 리버 강으로 갔죠. 그런데 바람과 물결이 어찌 된 일인가? 바람, 물결 때문에 또 못 가는 겁니다. 그럼 뭐야? 바람, 물결도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간신배, 또 자기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월 임금이 되겠네요. 1월은 임금입니다. 자, 뭐 우리가 보통 송민곡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대비가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죠. 화법 작문 문제가 출제됐네요. 그죠? 화법 작문 문제. 자,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3개의 문단으로 나옵니다. 다 보시면 사회가 발달하면서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핵심은 뭐가 되는 거죠? 화법과 작문의 윤리잖아요. 화법과 작문의 윤리가 커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은 뭐죠? 화법과 작문의 작문 윤리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한 거죠. 그래서 니은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해라. 다음에 그다음 문제.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표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죠? 바로 화법과 작문 윤리의 방법입니다. 실천 방법이죠. 다음에 마지막 문단이 뭐죠? 보시면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준수한다면 화자나 필자는 청자나 독자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장점을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 보통 제가 장점 또는 가치 우리가 효용성을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의의죠. 의의. 그래서 자 첫째 문단은 화법과 작문 윤리가 요즘 대두되고 있다. 그 얘기고 두 번째 문단은 뭐죠? 화법과 작문 윤리의 실천 방법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 문단이 뭐죠? 바로 그 의의에 대한 얘기죠.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두는 화법과 작문 윤리니까 문제 12번을 좀 건너뛰어서 13번 문제 풀어본다면 13번 윗글의 제목은 화법과 작문의 윤리. 좀 쉬운 문제였네요. 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고쳐쓰기 문제죠. 고쳐쓰기 문제로 우리가 보통 작문 문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 서방직에서는요. 뭐 고쳐쓰기 문제라든가 작문 문제는 출제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부터 작문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서방직도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점점점 2017년부터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2017년부터 우리 서방직도 점점점 국가직 문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서방직 기출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직 문제도 풀어봐라 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연관된다. 같이 많이 출제 연관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보통 국가직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화법 작문 문제가 올해 서방직에도 출제가 되었다. 따라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은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해라. 자, 보세요. 기억 앞에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답니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야 한다. 이 흐름 아닙니까?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야 한다. 미래형을 써야 되겠죠. 왜 준수한다라고 현재형을 씁니까? 어울릴 수가 없죠. 그래서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2번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함으로 우선으로 바꾼다. 보세요. 둘째 문단 두 번째 단락에 다음으로가 나옵니다. 그럼 다음으로 나왔다는 건 병렬식 구조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의 흐름이 되는데 그러면 니은은 그런 데가 나오면 안 되죠. 우선은 이란 말이 나와야죠. 우선은 또는 첫째는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겠죠. 맞네요. 3번 생략으로 교체한다. 보세요. 제출해야 한다. 앞에 단어 뭐죠? 인용의 출처를 제출해야 된다. 자, 인용의 출처를 제출해야 된다. 자, 제출한 게 누구가 누구에게 내다 이 말이죠. 제출하다. 남의 거를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남의 거를 도용했으면 출처를 밝혀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출처를 제출하라는 말이 당연히 틀렸겠죠. 그렇다고 해서 3번처럼 생략해라. 인용의 출처를 생략해라. 생략하면 나쁜 놈이죠.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남의 글을 그냥 뺏겨요? 생략하면 안 되죠. 밝혀내야 되죠. 그래서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로 고쳐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의미상 중복 때문에 삭제한다. 자, 보시면은 지키고 준수하다. 자, 봅니다. 리얼의 지키다와 준수하다는 이런 준수가 뭡니까? 어떤 법을 지키다가 준수하답니다. 그러니까 준법이나 법이나 어떤 예절을 지키다 이런 말인데 그럼 어차피 준수란 말 속에는 지키다가 들어가니까 지키고 준수하다는 말 쓸 필요가 없죠.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키다를 없애든가 준수하다를 없애든가 없애면 되겠죠. 자, 다음에 14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14번 딱 보니까 이런 긴 장문이 나옵니다. 그죠? 글이 좀 길죠. 아마 글이 길다 보니까 좀 조급함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거 언제 읽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조급함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그런 장문화된 글입니다. 자, 그럼 이 글은 수필이에요. 수필입니다. 이거 소설 아닙니다. 이거 수필이에요. 자, 수필은 보통 표현법을 찾는 문제라든가 보통 주제를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주제는 대부분 마지막 단락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앞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그죠? 사랑의 입김 얘기죠. 어릴 때 엄마 할머니의 사랑의 입김이 난 너무 좋았어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단락. 자, 네 번째 단락 보시면 다쳐서 피가 났을 때 입김보다는 충분한 소독과 적당한 약이 더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부터 줄 좀 쳐보죠. 텔레비전과 냉장고 속에 먹을 것만 있다면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집에서 허전한 걸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즘은 어머니의 사랑의 입김을 느낄 수가 없다. 이게 이 글 수필의 주제예요. 항상 수필은요 주제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수필의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필은 내용이 길다 하더라도 특히 마지막 부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릴 때 회상을 통해서 지금 요즘 아이들은 어머니 입김을 느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글이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과거와 현재,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릴 때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1번 봅시다. 14번 문제 봅시다. 14번에 1번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다. 즉 어릴 때는 어머니의 입김을 느낄 수 있는 시대였지만 오늘날에는 그죠? TV를 보고 여러 가지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이 상태에서는 어머니의 입김이 잘 느끼지 못한다. 약국에 가면 약을 사면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그래요. 액자식 구성은요. 자, 액자 즉 외부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죠. 서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인물이 얘기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볼래? 하면서 자, 내가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떼예요. 라떼에는 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살짝 넘어가는 게 바로 액자식 구성이죠. 얘는 그냥 순서대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액자식 구성이 아닐 뿐더러 더군다나 반복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내용이 반복됩니까? 절대 아니죠. 3번 보겠습니다.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
인물의 성격이 변화된 거 아닙니다. 어릴 때도 어머니의 입김이 그리웠는데, 어머니 입김을 받았는데 이제 성인이 된 지금도 그게 너무 그리운 거야. 그런데 요즘 사람들 못 느낀다. 요즘 사람에 대한 비판을 갖고 있는 거지. 내가 바뀌었나요? 내가 옛날에는 입김이 참 좋았는데 요즘은 싫어. 내가 성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같습니다. 성격 변화 없습니다. 자, 갈등이 없어요. 얘는요, 자, 인물 간의 갈등입니까? 뭐 굳이 갈등이 따지자면 마지막 끝에 왜 요즘은 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입김을 모를까? 어떤 자기만 어떤 내적 갈등이라면 갈등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또 직접적으로 드러난 건 더더욱도 아니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15번 입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7번째 줄에 첫 번째 단락 7번째 줄에 나오죠. 어린 마음속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싹 텄다 신뢰감이. 확인할 수 있겠죠. 2번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 속에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습니까? 자, 어디서 특히 예를 들면 세 번째 줄 봅시다. 그리고 식구들 사이 집 안속 가득히 고루 스며있던 어머니의 입김, 그 따스한 숨결이 어제인 듯 되살아난다. 확인했죠? 자,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물질적 풍요로 점점 중요성이 잊히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바로 이 수필의 주제였죠. 어디 있죠?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봅시다. 그러나 텔레비전과 냉장고 속에 먹을 것만 있다면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집에서도 허전한 걸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딱 나오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사자성어 문제가 나왔어요. 2018년까지는 도금, 한자 도금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 원래 한자어 도금이 나왔죠. 근데 한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한자 자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직스러워집니다. 소방직이 점점 국가직스러워지기 때문에 국가직 스타일처럼 이제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작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한자가 턱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 한자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따로 공부하지 마세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어차피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 특히 시조나 가사 또는 수필을 통해, 특히 고전 수필입니다. 수필을 통해서 사자성어를 익혀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고진 저 늙은이 짐프로 나를 주오. 늙은이 짐프로 나를 주시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난 돌도 무겁지 않아요. 나 주시오. 그죠? 늙기도 서워라커늘. 서워라커는 것은 서러운데 이 말이죠. 늙은 것도 서러운데 이 말이죠. 짐조차 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짐 들어줄게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송강정철이 지은 연시조인 모두 16수로 지은 연시조인 바로 훈민가의 일부분입니다. 즉 16수 중에 마지막 16번째 시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강원도 감찰사에 가 있으면서 이제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만든 연시조예요. 자, 그러면 1번을 보죠. 붕우유신입니다. 붕우유신은 벗과 친구와 친구 사이의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2번 장유유서. 장유유서가 뭐죠? 바로 어른과 아이 사이의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에 군신유의가 뭡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부부유별이 뭐죠? 부부 사이의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자, 늙은 사람 내가 짐을 내가 들어줄게. 뭐죠? 바로 노인공경이죠. 노인공경이니까 정답은 바로 2번 장유유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도금이 한자어로 나왔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게 한자어가 아니고 한자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지만 앞에 길장자 그리고 3번에 그 임군군자, 4번에 지아비 부자, 이 정도 한자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좀 이것도 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